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뿌리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뿌리의 기능. 뿌리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근을 컵을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실험을 했는데 이에요. 뿌리털이 표피세포의 변형으로 쭉 늘어난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렇지. 물과 양분을 잘 흡수하는 수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늘어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뿌리의 기능은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금 말하는 흡수 기능입니다. 다른 기능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실험하는 것은 흡수 기능을 실험하는 거예요. 자, 당근을 컵 모양으로 깎았어요. 이해되죠? 당근을 이 소관을 이렇게 지금 깎아냈어요. 자, 어때요? 컵 모양 같죠? 선생님 그림 잘 그리지? 자, 컵 모양으로 깎아낸 다음에 여기 안에 뭘 집어넣냐면요. 진한 설탕물을 넣었어요. 진한 설탕물. 그 다음에 비커를 준비했네. 비커엔 또 여기는 그냥 물을 넣었어요. 물, 여기 안에는 진한 설탕물. 자, 차이가 뭘까요? 물과 진한 설탕물의 차이는? 그렇죠. 농도 차이예요. 진한 설탕물을 우리는 고농도라고 부르고요. 물은 저농도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한 거야. 물을 놔두고 한 두세 시간 지난 뒤에 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당근컵, 진한 설탕물의 컵의 높이가 이랬어요. 자, 이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까만 선보다 물의 높이가 나중에 올라갔죠? 자, 보이세요? 올라간 게? 자, 올라갔어요. 물이 더 많이 생겼다는 얘기죠.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물론 이 위에는 이제 랩으로 이렇게 씌워놓은 거예요. 여기 투명 랩 보이시나? 자, 그 다음 비커 안에 있는 물은요. 줄었네요. 물의 높이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커 안에 있는 물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지. 정말 똑똑해요. 비커 안에 있는 비커의 물이 어디로 이동했냐면 당근으로 이동했어요. 비커 안에 있는 물이 어디로 있냐면 당근으로 이동했어. 자, 이게 바로 뿌리가 흡수하는 기능의 원리를 보여주는 실험이에요. 자, 조금 어려운 말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삼투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삼투 현상. 자, 그럼 이제 정리한 걸로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자, 조금 어지러웠죠? 선생님이 맞추느라고 그랬어요. 높이의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당근컵 안쪽 물의 높이는 어떻게 됐어요?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아까 그림 생각해 보세요. 높아졌죠? 비커 속의 물은 낮아졌어요. 자, 그 이유는 높이가 차이가 나는 이유 중요한데 이게 바로 삼투 현상이라고 그랬죠. 어려운 말로. 저농도인 비커 속의 물이 고농도인 당근컵 안에 설탕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도 차이가 나면요. 물이 이동해요. 이게 삼투 현상이에요. 자, 당근컵 안쪽에 물을 넣고 비커에 진한 설탕물에 넣었을 경우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비커에다가는 설탕물을 집어넣고 그 안에 당근컵 안에는 그냥 물을 넣은 거예요. 자, 이번에도 물을 넣었다면 물의 높이가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까와 어때요? 반대지. 이번에는 여기가 고농도, 여기가 저농도잖아. 자, 이해 가죠? 그럼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냐면요. 당근에서 비커로 물이 빠져나와요. 아까는 비커에서 당근으로 물이 들어갔죠? 이번에는 당근에서 비커로 물이 빠져나와요.
즉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만 이동해요. 설탕 분자는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요. 당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당근도 식물이니까. 근데 세포는 세포막으로 쌓여 있었다고 했잖니? 세포막은요. 물만 이동시키고요. 설탕같이 분자의 크기가 큰 애들은 이동하지 못해요. 그래서 물만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는데 그 이동은 어디서 어떻게 되냐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선생님이 말했잖아. 똑같아지려는 걸 좋아한다 그랬지? 농도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면 농도가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거예요. 선생님,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설탕이 이동하면 안 되나요? 그래도 농도가 비슷해지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지금 있었죠?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금방 말했죠? 세포막으로는 설탕 분자가 왔다 갔다 하지 못해요. 그래서 물만 이동하기 때문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가야 돼요. 고농도에 있는 물이 저농도로 자꾸 빠져버리면 여기는 설탕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더 고농도가 되니까 평형을 이룰 수 없겠죠? 자, 그게 바로 삼투의 원리예요. 자, 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럼 어디 이해가 됐는지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선생님이 너무 지저분하게 했나? 자, 그럼 빨리 문제를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거 지울 동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겠지? 못하나? 나는 풀 수 있다고 믿어. 지우개가 어디로 갔을까요? 선생님이 지우개를 못 찾겠네. 아까 지우개가 있었는데. 그럼 그냥 해야 되겠죠? 그냥 해봅시다. 당근컵 속에 진한 설탕물을 넣은 후 물이 담긴 비커에 담그면 당근컵 속의 설탕물의 높이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진한 설탕물, 바깥의 물에서 진한 설탕물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기 때문에 높아지죠. 그 정답입니다. 반대예요. 이번엔 당근컵 속에 물, 진한 설탕물이 바깥에. 자, 당근에서 베이커로 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당근컵 속은 낮아진다. 자, 어때요?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뿌리의 기능을 선생님이랑 정리를 하면 이제 되겠어요. 뿌리의 기능. 자연은 정말 신기하죠? 뿌리에서 물이 흡수되는 원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삼투 현상인데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농도와 용액이 있을 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해서 농도를 같게 하려고 한다. 말이 너무 어려워요. 자, 이해를 하면 되죠. 자연은 농도를 같게, 무조건 농도 차이가 다르면 같게 하려고 한다 그랬죠? 근데 저농도와 고농도가 있을 땐 설탕이 이동하든지 물이 이동하든지 해서 농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설탕이 이동하기에는 세포막이 뚫을 수 없어요. 물만 이동해요. 물만. 왜 우리 목욕탕에서 오래 목욕하면 우리 손도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손에 손이 이렇게 불어갖고 땡땡하다가 목욕을 다 끝내고 나오면 손이 쪼글쪼글해지는 현상을 본 적 있잖아. 없다고? 나만 있나? 그게 바로 삼투 현상이죠. 삼투 현상. 그래서 이걸 조금 외우기 쉽게 해주면요. 고, 리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건 또 무슨 소리냐고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한다. 저고리. 어때요? 외우기 쉽지? 너무 유치하다고? 그래도 외울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유치해줄 수 있죠. 저고리가 바로 삼투 현상이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저고리 삼투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농도가 고농도로 농도를 맞추는데 뭐가 이동한다고요? 물이 이동한다고요. 물이 이동하는 현상.
자, 그러면 이번에 이게 진짜 뿌리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봐야 되겠죠. 뿌리에서 왜 삼투 현상이 되는지. 자, 보세요. 밖에 물을 줬어요. 물이 있죠? 밖에 물이 있어요. 식물세포는 바깥에보다 식물세포 안에는 영양분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고농도예요. 밖에는 영양분보다는 물만, 내가 물을 줬으니까 흙에 물만 있어서 저농도예요. 그럼 물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저농도에서 뿌리털로 들어가서 이렇게 안으로 고농도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 안쪽이 더 고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삼투 현상이에요. 삼투 현상에 의해 저농도인 흙 속의 물이 고농도예요. 고농도죠. 고농도인 뿌리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물이 흡수될 때 물속에 녹아있는 무기양분, 물에 녹았으니까 물처럼 입자가 작은 무기양분도 같이 들어가요. 그러나 설탕 같은 건 고분자이기 때문에 분자의 크기가 커서 뚫지 못해요. 밖에 있는 양분 중에서 뚫지 못할 때도 있어요. 자,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잘 자라라 하고 거름을 바로 줬어요. 여기다가 뭐 엄청난 거름을 막 퍼부었어. 야, 내일이면 잘 자라겠지. 그런데 그 다음날 와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여기다 거름을 막 줬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날 식물이 잘 자라겠지 했는데 웬걸 축축축축 식물의 이파리가 축축 처져 있어요. 이게 무슨 난감한 상황인가? 잘 자라라고 거름을 줬는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렇죠. 거름을 너무 많이 줬으니까 오히려 여기가 고농도고 식물이 저농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 안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와 버렸죠. 그래서 식물이 말라버렸네. 그래서 어떻게 줄까요? 농부가 밭에 거름을 줄 때는요.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 식물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거름을 뿌려주고 반드시 거름을 준 뒤에는 물을 줘서 농도를 희석시켜요. 그래야지 식물에서 오히려 물이 빠져나가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결론을 내려봅시다. 뿌리에서 물과 무기양분의 이동 경로. 흙 속에 있는 물과 무기양분을 뿌리털이 흡수하죠. 그러면 맨 겉에 있는 표피와 피층이라는 곳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쭉 들어오면 뭐 피층, 표피, 피층, 그 다음에 여기가 안에 물관이 있어요. 뿌리의 물관이 줄기의 물관으로 통해서 결국 잎까지 올라가서 광합성, 뒤에서 배울 광합성의 원료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운 친구는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자, 마무리. 뿌리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게 선생님 무슨 작용일까요? 흡수작용이죠. 자, 그러나 나머지 이런 기능도 있는데 뭐냐면요. 식물이 쓰러지지 않게 지지해줘요. 왜 뿌리가 탄탄하게 있으면 비바람이 아무리 몰아쳐도 식물이 쓰러지지 않죠. 그 다음에 뿌리에 양분을 저장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감자 같은 경우에는 줄기인가? 감자 같은 경우나 토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먹죠? 양분을 땅속에 들어서 양분을 저장해서 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뿌리에 여러 가지 기능의 저장작용이 있고요. 주변의 공기를 흡수하기도 해서 뿌리도 호흡작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흙이 너무 단단한 게 콘크리트 바닥 이런 데서는 자랄 수 없겠죠. 왜냐하면 공기를 흡수할 수 없이 구멍이 없으니까 흙은 흙 속에서 자라야지 뿌리가 호흡작용을 해줘요. 자, 이래서 선생님이랑 뿌리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선생님이 지금 잠시 헷갈리는데 감자가 줄기의 변형이었나? 그거를 선생님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선생님이 확인해보고 알려줄게요. 자, 마무리 문제 봅시다. 뿌리에서 물이 흡수되는 원리를 뭐라고 했죠?
그렇죠. 삼투 현상이라고 했어요. 뿌리털, 표피와 피층, 물은 결국 뿌리에 어디로 이동했죠? 그렇지, 물관, 줄기의 물관. 그래 결국 잎으로 가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